저걸 통해서 사용자 소스 매체별 새 사용자 수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세션 기본 채널 그룹별 세션 수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세션 기본 채널 그룹을 세션 소스 매체 소스 슬래시 매체 소스 플랫폼 캠페인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소스 매체로 이제 변경을 해보면 여기 관련돼서 매체와 소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세션 수가 나오죠. 세션 수 혹은 참여 세션 수, 참여 세션 수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보면 참여 세션이 이제 몇 개가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 이런 데서는 그냥 사용자 수를 우리가 카운트를 했죠. 몇 명인지. 쉽게 말해서 이제 검색인데 구글 검색으로 들어온 사용자 수는 84,000명이다. 자, 검색에서 새롭게 새로운 사용자, 뉴 유저가 된 경우들은 우리가 그 사람의 숫자로 세는 게 확실할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건 사실은 몇 명의 신입 회원이 됐냐 이게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84,000, 34,000, 83,00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사용자 수로 찾아주는 게 맞겠죠. 자, 요번에는 이제 세션 소스와 매체를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체는 이제 오가닉, 그리고 세션 소스는 이제 구글 이런 식으로 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위에서 84,000이었는데 참여 세션 수는 96,000으로 나오죠. 96,000. 자, 세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간단하게 지난번에 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인터넷에 어딘가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때 내가 계속 접속하고 있는데 이제 저쪽에서 내가 계속 접속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내가 이제 구글에서 막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검색한 키워드가 이게 내가 한 건지 혹은 그 시간에 또 다른 곳에서 접속한 딴 사람이 한 건지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나한테 이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구글에서 광고를 할 때도 나는 지금 이를테면 비행기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비행기하고 관련된 어떤 항공권에 관련된 어떤 할인되는 이런 광고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좋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그 자리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저쪽에서는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세션이라고 했죠. 자, 세션은 일반적으로 연결을 하면은 특별하게 다른 세팅을 하지 않았으면 30분 동안 계속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한번 어떤 사이트에 연결한 상태에서 그 사이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IP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 정확하게는 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죠. 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저쪽에서 획득하게 되고 이렇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해서 계속 접속을 하고 있는지 어떤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인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거를 또 이제 확인한다고 해서 이제 내가 접속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이제 접속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나는 한 10분 정도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닫고 나갈 수도 있고 혹은 컴퓨터를 그냥 켜놓은 채로 밖에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컴퓨터가 켜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 우리 사이트에 와서 이 페이지를 10시간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세션 같은 경우는 같은 페이지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고 하더라도 30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끊어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30분이 지난 다음에 이를테면 밖에 나갔다가 밥을 먹고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한 3시간쯤 지나서 왔어요. 그리고 다시 아까 보던 페이지를 다시 클릭해서 또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두 번째 세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션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세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참여 세션이 몇 개가 되는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획득 분석하는 거하고 이제 세션 분석하는 것도 잠깐 보면은요. 새 사용자 획득. 여기서는 지금 사용자를 획득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었으면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를 획득하는 일에 대한 거였으면 여기서는 세션 자체에 대한 거였죠. 사용자와 세션에 대한 것이었는데, 자, 사용자 획득 분석 그리고 세션 분석 두 가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뭐 보면은 방금 제가 또 다 설명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내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어떤 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처음 들어갔으니까 이제 검색을 통해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어딘가에 간 거죠. 새 사용자가 된 거죠. 새 사용자, 새로운 사용자로 내가 어딘가에 접속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은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이벤트가 퍼스트 비짓이라는 이벤트가 이제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 세션이 시작되고 내가 어떤 페이지를 봤으니까 페이지 뷰가 또 시작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내가 다른 상품을 봤어요. 이를테면은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를 제가 들어간 거죠. 검색해서. 자, 구글에서 검색했죠. 검색해서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를 들어갔어요. 나는 방금은 제가 광고를 클릭을 했죠. 광고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광고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혹은 일반 검색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두 가지는 다르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는 하나는 구글 검색을 통해서 가는 거고 제가 방금 한 건 구글 했더니 머천다이즈 스토어를 검색을 했더니 위에 광고가 떴어요. 그래서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 새 사용자가 지금 된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지금 처음으로 들어간 거니까 여기군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용을 쭉 보면서 이제 찾는 거죠. 어떤 게 좋은 게 있을까 이런 걸 찾는 거죠.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이제 그 노트들을 이제 쭉 보는 거예요. 쭉 검색하고 이제 내용도 보고 그러다가 살 수도 있고 그냥 나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냥 나갈 수도 있고 이럴 때 지금 저는 여기 이제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로 들어갔죠. 들어갔고 아직 로그인을 하지는 않았어요. 로그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저는 여기에 접속이 돼 있는 상태고 세션이 시작이 돼 있는 상태예요. 세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어딘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 페이지에 대한 페이지 뷰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페이지 뷰가 시작된 때로부터 다시 세션 시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한 그 순간부터 다시 30분이 연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가 보여지면서 세션이 지금부터 30분이 또 연장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고 이 사이트에서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딴짓하고 있다. 그럼 30분이 지나면 세션이 끊어지는 겁니다. 세션이 그런 식으로 세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만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 세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8.2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세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치고 이제 8.3 사용자 획득 분석하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용자 획득 분석하기와 보고서 살펴보기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탐색 보고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니까 실습 위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 계정 열어보시고요. 데모 계정에서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이제 이렇게 열어보시고 획득 사용자 획득으로 진행을 해보시고 자, 날짜는 우선 보죠. 네. 보고서 클릭하시면 여기 라이프 사이클의 획득이 있을 거고요. 획득에서 이제 개요에서 그 밑에 있는 사용자 획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용자 획득 클릭하시면 요 아래쪽에 이제 첫 사용자 기본 채널 그룹이라고 나오고 시간 경과에 따른 첫 사용자 기본 채널 그룹별 세 사용자 수, 즉 그룹별 세 사용자 수가 나오죠. 위에 있는 것부터 보면 여기 뭐 다이렉트, 오가닉 서치, 페이드 서치, 디스플레이, 페이드 미디어 뭐 이런 식으로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별 세 사용자 수들 쭉 있고요. 자, 아래쪽에 첫 사용자 기본 채널 그룹에 대한 총계 쭉 나오죠. 그래서 역시 위에서 봤던 거랑 이제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사용자 획득 보고서인 거죠. 사용자 획득 보고서 이제 획득이라는 말이 그 영어가 이제 그대로 한글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좀 어색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는 어디서 이 사용자를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시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입니다.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가 있고 이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에 얘는 지금 온라인 쇼핑몰이죠.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자,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트고 여기서 물건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원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우리 고객이 될 수 있을까? 그건 거고 고객이 되기 위해서 로그인, 이제 사인업 해서 이제 고객 등록을 하는 거죠. 새로운 사용자 등록을 해서 고객이 되는 것. 이제 그걸 사실은 원하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새로운 사용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들을 지금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이걸 쭉 보게 되는 건데 뭐 다이렉트 직접 온 경우들도 꽤 되고 뭐 오가닉 서치, 페이드 서치, 디스플레이, 페이드 비디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 수정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 비교 수정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비교 수정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들어오죠. 자, 여기서 그냥 우선은 이제 딴 거 비교 수정 놓지 말고 그냥 모든 사용자 두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탐색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자체가 왼쪽에 이제 넣을 수 있는 이제 변수와 탭 설정 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이 쭉 나오고 이쪽이 우리가 익히 이전에 봐왔던 탐색 보고서로 이제 전환이 되죠. 자, 이렇게 탐색 보고서로 전환되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사용자 획득 보고서가 탐색 보고서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책이랑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이제 여기가 첫 사용자 매체로 좀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여기 첫 사용자 기본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측정 기준에서 여기 플러스 표시 해보시고요. 그래서 첫 사용자 매체로 좀 고쳐볼까요?
자, 첫 사용자 검색을 해보면 기본 채널 그룹이 아니라 첫 사용자 매체로 클릭해 주시고 원래 있었던 거 기본 채널 그룹은 좀 지우고 매체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은 측정기 중에 첫 사용자 매체가 있을 거고 이걸 여기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행에다가 첫 사용자 매체 집어넣어 주고요. 그러면 두 개가 다 뜰 건데 우선 기본 채널은 삭제를 해주죠. 이렇게 해서 책에 있었던 내용이랑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non organic CPC referral affiliate 이메일 이렇게 첫 사용자 매체가 나오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나머지는 새 사용자 수, 참여 세션 수 이렇게 쭉 해서 책이랑 동일하죠.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은 그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수치는 약간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참여 시간을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평균 참여 시간 이걸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측정 항목에서 새 사용자 수, 참여 세션 수 이런 게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표시 눌러주시고요. 평균 참여 시간을 하나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검색 측정 항목 이걸 좀 사용을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참여라고 써주시면은 참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들이 여기 다 나오게 될 거고요. 세션당 평균 참여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 추가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측정 항목에 들어갔죠. 세션당 평균 참여 시간이라는 항목 하나가 여기 측정 항목에 하나 더 생겼고 이걸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여기 보면 어디로 가지고 오면 될까요? 행 있고 아래쪽에 열 있고 아래쪽에 값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값에다가 세션당 평균 참여 시간 요 부분을 맞죠? 요거죠? 요거를 여기 현재 값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여기 빨간색 이 부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세션당 평균 참여 시간 값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세션당 평균 참여 시간이 이제 하나가 포함된 걸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화면을 찍기 위해서 이제 좀 화면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일 거고 저는 좀 글씨가 작게 보일 수도 있어서 일부러 화면 확대를 조금 한 상태입니다. 125%에서 가끔 150%까지 이렇게 올리는데 이러면은 화면이 좀 잘리기는 하죠. 자, 좀 125%로 해서 줌으로 해서 화면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오른쪽 끝에 세션당 평균 참여 시간이 이렇게 포함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죠. 여기까지는 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 항목 추가를 선택한 다음에 뭐 참여 검색했고 여기까지 잘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다음 단계. 새 사용자 수 획득에 유리한 매체가 무엇일까? 이걸 이제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규 사용자 이거죠. 우리 이제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새로운 사용자들이 더 많이 등록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곳에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광고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네이버하고 이제 구글하고 다음하고 세 군데에다가 광고를 하는데
어느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지 그쪽에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조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세 군데를 다 똑같이 처리한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큰 이득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새 사용자 획득에 유리한 매체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쭉 봤더니 이렇게 쭉 순서대로 봤더니 새 사용자 수가 현재 난, 오가닉, CPC, 레퍼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요 순서대로. 자, 이렇게 돼 있고 기간이 지금 너무 짧게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7월 13일부터 8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요 기간을 조금 우리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맞춤 설정되어 있는 요 기간이 보이죠? 요 기간을 이렇게 되어 있는 저 기간을 클릭해서 책에 있는 것처럼 3개월로 하는데 이제 2021년이 아니라 2022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적용 버튼 눌러보시면 3개월 데이터가 적용된 상태의 보고서가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3개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값에 가까이 가는 정확한 값에 가까이 가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최근 3개월을 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새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가닉, CPC, 레퍼럴, 어필레이트, 이메일, CPM, 오가닉 C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요거는 뭐 하나짜리니까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위에 있는 거 한 7개 정도까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새 사용자 수 획득에 유리한 매체가 명확하게 판명이 된다면 이후에 참여 세션 수나 이제 참여율 그리고 사용자당 참여 세션 수, 이벤트 수, 전환, 총수익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세션당 참여, 평균 참여 시간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벤트 수, 전환, 총수익 같은 경우는 책에서는 요거는 지금 빼놓은 것 같네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뺄까요? 빼는 것도 뭐 어렵지 않죠. 값에서 보면은 이벤트 수 빼고 싶은 거는 그냥 X 표시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수, 전환, 그 다음에 총수익 이렇게 세 개를 빼고 나머지 새 사용자 수, 참여 세션 수, 참여율, 사용자당 참여 세션 수, 세션당 평균 참여 시간 이렇게 해서 책에 있는 그 도표하고 항목을 똑같이 맞춰봤습니다. 물론 기간만 다르죠. 이 기간은 우리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로 지금 측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가닉 쪽에서 사용자가 많이 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여기 위에 있는 난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오는 경우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검색은 오가닉 쪽인 거고, 검색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북마크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오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많은 거였고, 자, 그러면 이 오가닉 검색을 하거나 이제 다른 방식으로 처음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가닉 쪽으로 해서 검색해서 오는 경우가 그래도 제일 많은 것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오가닉의 어떤 소스에서 새 사용자 획득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서는 그냥 새 사용자 수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몇 가지를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